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가족이 지금 말레이시아 쿠칭에 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이 교육 때문이고, 아이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이죠. 이어 10 1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곳은 저희 아이가 다니는 국제학교는 영국식 국제학교예요.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대부분 다 영국식 커리큘럼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했지만 약간 좀 다릅니다. 저희 아이는 올해랑 이제 내년에 2년간 공부해서 이곳에서 IGCSE라는 그런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1학년에 O 레벨이라고 고등학교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A 레벨이나 또 프리유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아이 교육 때문에 이곳에 왔고, 아이는 공부 아주 잘하고요. 공부 아주 잘합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요. 캐나다에서도 잘했고, 한국에서도 2년 있을 동안 아주 잘했고, 여기 와서도 당연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때문에 왔고 또 공부도 잘하니까 뭐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 등하교 시키면서 매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공부 그렇게 죽어라고 할 필요 없다. 그러려고 여기 말레이시아 온 거라고 말합니다. 아이도 그걸 압니다. 한국 아이들 너무 정말 표현이 좀 상스러울지 모르지만 정말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 고학년이 제 아이보다 더 공부량이 많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량이 뭐 학생이 공부하는 게 왜 나쁩니까?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지나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아이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요령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절대 어떤 요령이나 그런 쇼컷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지름길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항상 공부는 정석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국 공부는 너무 불필요한 공부가 많아요. 굳이 불필요한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인데 못하러 불필요한 그런 공부들을, 필요도 없는 공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효율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의미 없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올해랑 내년이면 여기로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마 그 소위 말하는 강남에 있는 초등학생 고학년이 저희 아이보다 공부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한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는 아마 좋은 대학에 갈 겁니다. 저희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저도 영국에서 유학생활 했지만 유학하신 분들 알잖아요. 정말 미국의 아이빌리그, 정말 이런 뭐 영국의 우리 말하는 옥스브리지 아닌 다음에는 웬만한 세계 뭐 50위권 대학, 100위권 대학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공을 정말로 어떤 경쟁력 있는 전공을 선택한다면 어려울 수 있죠. 학교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모든 뭐 명문대가 다 들어가기 쉽다, 그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서울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인서울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왜 그걸 모르냐고요. 한국에서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엄청 영어 수학 학원부터 시작해서 엄청 달리잖아요. 몇 명이나 여러분 인서울 대학 갑니까? 인서울 대학 20% 갑니까? 제가 볼 땐 20% 못 가는데, 인서울. 왜냐면 그 입학 정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달리냐고요. 인서울 가기도 힘든데.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유학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저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근데도
예,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부모가 선택하는 예, 의지예요. 제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경험도 주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도 국제학교 다니고 캐나다에서도 중학교 2학년 과정 초반까지 하고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경험하고 또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도 뭐 잘하니까 물론 좋죠. 솔직히 내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어느 부모가 싫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아이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그런 경험을 준 거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벌써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거 쉬운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경험치가 나중에 아이가 이제 사회로 나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살면서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냥 너무 뻔하잖아요. 뭐 빠르면 영유부터 시작해서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동네에 있는 영어 수학학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 있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영어, 수학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다니는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가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수능을 보면서. 그러면 애들이 경험이란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중간에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휴가도 가고 하겠죠. 하지만 진짜 아이들이 계속 그냥 뭡니까? 공부 계속 그것만 달리는 아이들이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맨날 그 자기 동네에서 맨날 학원에서 학교 학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딱 갈 정도 되면 이제 만 나이로 거의 다 18, 19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려면.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소위 말하는 2호선 대학에 정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능을 보는 친구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2호선 대학을 진입하겠냐고요. 10%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90%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뭐 바닥을 치는 친구들이야 공부 안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상위 30%, 40%까지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 다 어떻게 하냐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느끼는 상실감, 열심히 했는데 느끼는 패배감, 어떻게 사회가 보다듬어 줄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잖아요. 왜 모든 아이들이 다 달려야 됩니까?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다 성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도 정말 하는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생이 공부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잘하면 좋고 그런 친구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란 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대학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노력한 거에 대한 적어도 고등학교 시절에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주 특별한 이런 보딩스쿨이나 이런 아주 소위 말하는 막 사립 명문 소위 말하는 정말 그런 학교 손에 꼽을 정도의 학교 제외하고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고 기준으로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만 바짝 2년도 뭡니까? 2년도 안 해도 돼요. 한 1년 반 정도 바짝 공부하면 여러분 캐나다에서 괜찮은 대학 갑니다, 여러분. 괜찮은 대학 간다고요. 물론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대학 가서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외국은 대학 입학이 쉽고요, 여러분. 졸업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대학교 되면 이제 대학생 되면 성인이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책임감 있게 자기가 정한 전공으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안 되면 뭐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 뭐 안 되면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건 자기 능력이지. 자기 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정말 한국은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저도 학부모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진짜 내가 지금 내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내 아이의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정말 전 진짜 그냥 너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한국에서 살아야지.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만 살아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학교 다녀야 된다는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제 이야기가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고, 네가 뭔데, 내 아이 내가 교육시키는데. 그렇죠.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나중에 잘 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시키는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아이에게 이게 아이가 행복한 길인가. 여러분, 여기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한국 기준으로 하면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제 아이한테 농담해요. 제 아이 같이 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물론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죠. 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한국에서 있는 또래들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자기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 아이는 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조차도 이런 학원이나 이런 거에 너무 치이는 생활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아이도 자기 친구들을 보잖아요. 중학교 다니면서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자기의 친구들을 봤고, 또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여기 고등학교 왔지만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한국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한다는 거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가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는 알 거예요. 물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여기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 눈에 보기에도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적은 게 한국하고 비교해서 적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 아이를 위한 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